너무너무 억울하죠. 너무너무. 내가 뭐 조금이라도 잘못을 했으면 내가 인정을 하겠어요. 예, 예. 난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정부에서 공장 만들어 놓은 데다가 와서 작업하라고 그래서 일거리 없으니까 그 입주기업에 이 업체 저 업체 내가 오다 줘가지고 예. 가동시켜주고 그 죄밖에 없어요. 정부 왜 내가 이런 믿은 고통을- 죄밖에 없네요. 정부 믿은 죄밖에. 네,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지난해 2월 개성공단을 폐쇄하기까지의 과정, 그 전말이 드러났습니다. 통일부 정책혁신위에서 내놓은 결론에 따르면요. 개성공단의 전면 중단은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일방적인 구두 지시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 2월 8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개성공단을 철수하라 이렇게 구두 지시를 내리자 바로 이틀 뒤에 폐쇄 명령이 통보됐단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도대체 누구와 이런 협의를 했고 결정을 내린 건지 혁신위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어제 이 뉴스 듣고 가장 충격을 받은 분들은 뭐니 해도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이겠죠. 예, 개성공단 폐쇄 1년이 되던 지난 2월에 저희 뉴스쇼하고 인터뷰했던 분이 계시죠. 개성공단 입주업체 홍진패션을 운영하던 정종탁 대표신데요. 다시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아, 정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금은 어디 계십니까? 예, 지금도 베트남에 있습니다. 베트남에. 올 2월 인터뷰 때 베트남에 건너가서 거기 공장에 취직했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그 상태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무슨 공장에 계세요? 제가 뭐 의류 공장을 했었으니까요. 예. 의류 공장에서 생산 관리해주고 있습니다. 의류 공장에서 관리직으로. 네. 어제 개성공단 폐쇄 과정에 대한 그 조사 발표 들으시고는 어떠셨습니까? 참담하죠. 한마디로 해서 이거는 미친 정부하고 미친 강요들하고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지 미친 비서관에다가 네? 그렇게 힘들어가지고 만들어놓은 개성공단을 한순간에 이렇게 폐쇄시켰다는 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을 지시를 하고 예. 그건 일단 불법이잖아요. 그렇죠. 네? 예. 또 그 말을 전해드는 외교 수석 비서관이나 또 지시를 국민한테 전달한 통일부 장관이나 모두 다 미친 사람들이죠. 어떻게 대통령 말 한마디로 그 중대한 결정을 그렇게 이행해버리는가 그 말씀이세요? 그렇죠. 그 공단을 만들려고 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몇 년간을 밤잠 못 자면서 말도 안 통하는 그 사람들 설득시키고 해서 만들어 놓은 공단 아닙니까? 예, 예. 네? 그걸 어떻게 개인의 생각으로다가 이거를 문 닫어 닫는다고 폐쇄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조사 결과를 보니까 당시에 그 통일부 주무부처였던 통일부에서는 그래도 이렇게 폐쇄는 안 된다. 단계적 폐쇄를 하자라고 제안은 했다 그럽니다. 근데 이제 묵살이 된 거죠. 그런데 통일부가 뭡니까? 우리 민족의 안내를 보장하는 통일을 하기 위해서 있는 부서 아닙니까? 네? 예.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 같으면 통일부 장관은 강력하게 난 이걸 못한다고 했어야죠. 그리고 자기들은 단계적 폐쇄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당시 있던 사람들 얘기고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누가 들은 사람도 없잖아요. 핑계일 뿐이다 이제 와서는. 그럼요. 진짜로 그게 맞다고 생각했으면 더 강력하게 대통령에게 요구했어야 된다. 그렇죠. 대통령한테 외교 안보 수석한테 대통령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냥 그걸 발표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내가 대통령하고 다시 한번 와서 만나서 얘기 좀 해보겠다 하든지. 예. 네? 알겠습니다. 결국은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그 당시 이 결정 라인에 있었던 모든 사람 다 너무했다는 말씀하셨는데. 미친 정부였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돌이켜보면요, 대표님. 박 전 대통령의 일방적인 결정. 그러니까 참 갑작스러운 결정이겠다 싶었던 정황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많았죠. 많이 있었죠. 아는 사람들은 다 알죠. 어떤 거 기억나세요? 어떤 게? 제가 2월 5일 날 통일부 장관이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들하고 만찬을 했어요. 2월 5일이면은 지금 결정이 이게 2월 8일에 났다 그러는데 3일 전이네요. 그렇죠. 예. 그때 입주기업에서 이제 1월 6일 날 핵실험을 하고 그랬으니까 불안하니까 예. 통일부 장관한테 물어본 거죠. 개성공단은 별 문제 없겠습니까? 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통일부 장관이 전혀 그런 거 고려하고 있지 않다. 마음 놓고 사업들 하셔라. 이런 얘기를 2월 5일 날 저녁에 한 거예요. 통일부 장관이요. 아, 3일 전.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시하기 3일 전이고 폐쇄 결정 발표하기 5일 전 만남에서도 일주일도 채 안 되는 시간이네요. 그렇죠. 그때만 해도 걱정 마시라. 그렇죠. 걱정 마라. 그러니까 그 다음날 6일 날
6일 날이 아마 토요일이었을 거예요. 예. 원부자들 막 다 올려 보낸 거예요. 개성공단이 몇 번 이렇게 폐쇄됐다 열렸다 폐쇄됐다 열렸다 몇 번 했잖아요. 했죠. 예, 예. 그러니까 입주기업에서도 이제 1월 6일 날 핵실험을 하니까 예. 원부자들 필요한 양말 기계나 이런 것도 필요한 양만 딱딱 올려놓고서는 필요할 때만 올려갔는데 통일부장님은 5일 날 그렇게 하니까 6일 날 그냥 다 올려버린 거죠. 피해를 더 키운 거죠. 아하. 통일부 장관이 저렇게 말하는데 괜찮은가 보다 생각하고 원 부자재 그걸 그냥 많이 올려 보내셨어요, 북으로. 그렇죠. 예. 그런 얘기예요. 그거 싸그리 하나도 못 갖고 오신 거죠? 하나도 못 가졌죠. 하나도. 에이, 참 얼마나 이게 갑작스럽게 정해진 건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단적인 사건이었다 이 말씀이세요. 또 있습니까? 최소한도 개성공단 피해기업에 관련된 사람들은 예. 거의 다 이럴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정부가 발표하는 거에 따라서 거기에서 심증은 일단 물증이 없으니까 예, 우리는 더 이상 강하게 정부에다 항의할 수가 없었죠. 그렇죠. 발표가 나던 당일 2월 10일 그날 아침 기억나세요? 어떤 식으로 발표를 소식을 전해 들으셨는지? 2월 10일 날 한 12시쯤에서 입주기업 회의에 참석하시는 대표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예, 예. 지금 통일부를 오라고 그래서 통일부에 가는데 예. 형 기분이 안 좋다. 휴일 마지막 날인데 연휴 마지막 날 이렇게 통일부에서 들어오라고 하는 것이 찝찝하다. 그때가 이제 설 연휴 마지막 날이었어요. 예. 예, 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가시고 나서 무슨 일 있으면 좀 전화를 주세요. 그랬더니 2시에 전화 왔더라고요. 예. 회의 끝났다고. 개성공단 문 닫는다고 5시에 발표한다. 네? 좋은 일 없더라고요. 한 5일 전에 통일부 장관께서 입주기업 대표들한테 걱정하지 마라. 개성공단 폐쇄나 중단이 되면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5일 후에 방송에 나와서 폐쇄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니죠. 그 길로 모두들 짐을 싸가지고 뭐 기계 하나 건지지 못하고 그냥 나온 게 지금 2년이 흐른 거네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동안 고생 정말 많이 하셨죠? 제가 작년에는 정부 기관, 국회 안 다녔는 부서가 없죠. 예, 예, 예. 근데 결국은 이게 대단한 바위치기구나. 나도 먹고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예. 여기로 온 거죠. 베트남으로 가셨어요. 어떻게, 한국에서는 어떻게 비빌 언덕이 없든가요? 어떻게 베트남까지 가셨어요? 한국에서는 제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채무가 있잖아요. 빚이 있죠. 제가 그래도 거래 업체들은 제가 원부자 대금 거의 다 줬어요. 그러나 은행이라든가 신용보증기금이라든가 이런 데 거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내가 갚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래서 사업하고 움직일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예, 예. 여기서 의류 공장을 운영하시던 사장님이, 대표님이 베트남에 있는 의류 공장에 가가지고 취직을 하신 거예요. 종업원으로. 예, 예. 예. 신용불량자 되고 여기서 어찌 해볼 방법이 없어서 거기까지 간. 아유, 가서 참 이거 속이 타서 밤잠이나 제대로 주무셨을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억울하죠. 너무너무.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을 했으면 내가 인정을 하겠어요. 예, 예.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정부에서 공장 만들어 놓은 데다가 와서 작업하라고 그래서 일거리 없으니까 그 입주기업에 이 업체 저 업체 내가 오다 줘가지고 예. 가동시켜주고 그 죄밖에 없어요. 정부 믿은 죄밖에 없네요. 정부 믿은 죄밖에. 네,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정 대표뿐만 아니라 가족분들도 얼마나 고생이신 거예요, 지금? 더더욱이 가슴 아픈 것이 네.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딸하고 둘이 있는데 이제 채권 가압류장이 임원해가지고 계속 날아가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렇죠. 그거 올 때마다 그 사람들은 가슴이 어떻겠어요? 그런 거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법원에서 소리만 날라 벌벌 떠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 예. 이런 고통을 내가 우리 가족들한테 이런 고통을 왜 받아야 되냐고요. 누구 때문에. 왜 받아야 되느냐. 아니 무슨 사기꾼 잘못 믿어서 사기당한 것도 아니고 정부 믿은 죄밖에 없는데 도대체 이 고통을 왜 당해야 되는 건가 생각하면은 그냥 밤잠 안 오시겠습니다. 그래 죽겠고 앞으로 내가 화병 나기 전에 소송을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소송 준비하고 계세요. 혼자 준비하시는 겁니까? 지금 협력업체하고 이제 입주기업도 이제 가만하고 안 있겠죠. 예. 네? 이렇게 발표가 됐으니까 공동으로 하든 입주기업, 협력업체, 영업기업 전부 다 해서 일괄적으로 하든지. 예. 억울해서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전 단독으로라도 할 겁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고통받고 있는 입주업체가 몇 개나 되는 겁니까? 관련된 업체가.
입주업체야 123개 업체지만 협력업체가 한 1000여 개도 넘잖아요. 그렇죠. 입주한 업체가 123개인데 거기와 연결된 협력업체까지 다 하면 1000개가 넘는 상황. 피해자가 그렇게 많은 상황. 그때 상황에는 5000개가 넘는다고 나왔잖아요. 피해 금액의 차이가 나지만. 그렇죠. 예. 그리고 더 억울한 것이 통일부의 그 개최관이 너무도 터무니없는 거예요. 네? 협력업체에서 피해 금액, 손실 금액을 갖다가 서류로 넣으면은 자기네들이 뭐 이거는 뭐 인정하고 이건 인정 안 하고. 예. 또 해서 뭐 인정 금액의 뭐 70%를 뭐 보상을 해준다고. 예, 네? 예. 따지고 보니까 이게 50%더라고요. 50%. 아, 네? 그래요. 50% 인정해주면서 방송에는 70%, 80%, 99%, 요즘엔 또 90% 해준다고 또 방송 나오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입주기업하고 협력업체하고는 분명히 다른 기업인데, 예. 그 입주기업에다가 돈을 줘도 입주기업에서 돈 못 받은 협력업체도 한 80% 됩니다, 지금. 아, 네? 그런 식이 되는 거군요. 이것도 통일부에서 예. 이제를 잘못한 거죠. 예, 네? 예. 부산이라고 한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업체 사장님들하고 연락을 주고받으실 텐데 다들 어떻게 지내세요? 다른 분들은? 다 힘들게 지내죠. 아무래도 뭐 5억, 4억, 3억, 이런 부자 원전도 못 받고 있으면은 당연히 힘들죠. 그렇죠. 은행 신용전 자꾸 떨어지고. 네? 예, 예. 사업은 하지만은 사업을 하는 게 아니죠. 아니, 막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 이런 소문을 제가 들은 것 같아서 걱정이더라고요. 한두 명이 아니죠. 한둘이. 지금 입주기업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 협력업체도 마찬가지고. 예. 네? 더군다나 우리나라 경제가 그렇게 우리 공제 쪽이나 이런 쪽에는 그렇게 썩 활발하지 않잖아요. 경기가 안 좋죠. 예, 예. 이런 과정에다가 정말 쓰러진 사람 목 한 번 팍 밟아준 거죠, 이게. 아유. 정부에서. 그러잖아도 쓰러지고 있는 이 영세 의류업체들을 정부가 나서서 그렇죠, 못 밟은 예. 셈이다. 개성공단 폐쇄 과정을 쭉 듣고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두지시가 박 전 대통령의 독자적인 이 결정이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지금 뭐 구치소에 있습니다. 그분한테 이 방송 뭐 들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꼭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시죠. 박근혜 씨가 제정신을 했던, 본정신을 했던 간에 그런 결정을 냈으면은 박근혜 씨가 그에 대한 피해 보상도 다 해줘야죠. 박근혜 씨 재산을 몰수해서라도 예. 우리 피해기업에 진정한 보상을 해줘야죠.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타지에서 지금 너무 고생하시는데 건강 잘 챙기시고 이렇게 과정이 드러난 이상 아무쪼록 좋은 쪽으로 해결 방안도 나오리라 믿고 있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예, 개성공단 폐쇄 조치로 문을 닫아야 했던 그 많은 업체들 중에 한 곳입니다. 홍진 패션을 운영했던 정종탁 대표였습니다. 자, 이 문제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먼저 이 당사자겠죠. 이 개성공단 입주업체 쪽 관계자 연결하겠습니다.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 신한용 위원장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신한용입니다. 예. 네, 오늘 그 입주업체들 그러니까 비대위 회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논의가 있었어요? 네. 뭐 여러 가지 뭐 오늘 회를 보내면서 네. 뭐 정리된 그런 의견들을 교환했고요. 네. 무엇보다도 오늘 이제 말씀하셨듯이 통일부 혁신안이 이제 혁신팀에서 그 발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저희는 뭐 신년에 그런 발표 내용을 근거로 해가지고 네. 좀 왜곡된 그런 우리의 입장을 그동안에 알려진 입장을 네. 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우리 입장을 좀 내놓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연초에 입장 내놓으실 계획이세요? 이거 뭐 내일 일단 당장 우리 성명서를 좀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뭐 어떤 성명서 골격은 좀 나왔을 거 아닙니까? 어떤 입장이세요? 뭐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입주 기업들이 그동안에 이제 뭐 우리가 뭐냐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대통령 말 한마디로 이제 그게 전격적으로 폐쇄가 됐지 않습니까? 예, 예. 이렇게 폐쇄가 된 또 사유가 그 개성공단 임금이 뭐 핵 미사일 개발에 이제 전용이 되어진다. 그렇죠, 그렇죠. 이런 내용이었었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 이제 장관도 그랬고 신정부에 새로 이제 오신 그 장관님께서도 그러한 이제 근거가 될 만한 큰 적은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네. 국민들은 대다수 이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 명예 회복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그러려면 이제 그 정부의 어떤 그 뭡니까 그 사과가 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예. 책임자 그때 이제 관련 책임자들도 뭐 나름대로 이렇게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느냐 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최고 책임자가 박근혜 당시 대통령 아닙니까? 그렇죠. 대통령이죠. 근데 이제 그 라인에 있었던 이제 결정을 지시를 했을 때 네. 그냥 그대로 이제 고지고대로 이렇게
실행에 옮긴 그 관계자들의 어떤 책임성을 좀 묻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이 경위가 한마디로 정리하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독단이라고 해야 됩니까? 단독이라고 해야 됩니까? 아무튼 이 말 한마디로 모든 게 이제 이렇게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통치권 차원에서 했다라고 하는데 네. 일단 이게 통치권 차원이라는 그 말 자체가 좀 애매한 거죠. 그래요. 통치권 행사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인정을 못 하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죠. 예. 예. 근데 그러니까 사실은 좀 오늘 그 혁신위원회 발표에서도 이제 빠진 내용이 이게 이제 그 공식적으로 이제 조치가 결정이 된 건 2월 10일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에 지시를 내린 건 2월 8일 이틀 전이라는 거 아닙니까? 2월 8일에 이미 이제 지시가 떨어졌었고. 그러니까요. 2월 10일 날 NSC가 또 열렸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이제 그때 당시에는 지금까지는 2월 10일 날 결정된 거다는 NSC에서 네. 그 박근혜 대통령의 단독 지시가 아니라 네네. 이렇게 되어졌는데 결국은 그게 이제 밝혀진 게 요식 행위였다라는 게 이제. 그래서 궁금한 게 뭐냐면 2월 8일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 지시를 내릴 때 누구의 조언을 받았는가 이 세간에서 이 최순실 역할론이 계속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때 특검에다가도 예. 최순실의 어떤 그 의혹을 좀 밝혀달라라고 이제 저희가 이제 질의서를 냈었거든요. 예. 그게 이제 받아들여지는 않았고. 예. 뭐 했던 뭐 그런 의혹은 뭐 지금까지 쭉 이렇게 진행되어졌었고 뭐 일간지에서도 이제 또 그걸 보도한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지금 비대위 차원에서는 최순실 역할로 그 의구심은 아직도 떨치지를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정리하면. 그렇죠. 그런 의혹은 가지고 있는데 지금 뭐 최순실이 뭐 했다 뭐 그 뭐 근간에 있었다 없었다 그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죠. 예. 이제 이후에는 개성공단이 정상화 되어져 가지고 개성공단으로 가는 게 이제 급선무이기 때문에 바로 그건데 위원장님. 그렇게 되어지려면은 이제 이런 어떤 주변적인 것들이 정리가 되어져야 이제 그 국민적 동력을 지지를 얻을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인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그게 바로 핵심인데 이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보세요? 좀 여러 가지 상황 국내적인 상황을 보면은 좀 이렇게 캄캄한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요. 뭐 예. 결국은 이제 뭐 그것들이 어느 때 또 어느 상황에서 또 바뀔 수 있는 그런 근간도 여전히 있다라고 볼 때. 네. 우리는 그렇게 희망을 가지고 있고 그 희망대로 이제 될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 그리고 이제 신정부의 어떤 대북 정책 중에 하나가 네. 한반도 신경제 지도를 이제 쓰자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신경제 지도를 쓰려면은 그동안에 이제 가장 가까이 있었던 개성공단이 언급이 되어져야 되고 개성공단이 정상화되어져야 예.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 정부가 이제 그런 정책을 유지하는 한은 가능한 어떤 그런 방향이 아닐까 우리는 그렇게 기대를. 그러면 문재인 정부하고 혹시 개성공단 정상화 내지 재가동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신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통일부에서 이제 주관 부서인데 네. 늘 이제 그 통일부 개성공단 공업지구 이제 기획단이라는 데가 있어요. 예. 그게 이제 우리 개성공단이 의미가 없다라고 하면 그 조직부터가 해체되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지원 재단도 있고요. 개성공단 공업지구 지원 재단 이런 데하고 늘 협의를 하면서 네. 어제도 이제 그 우리 국회에서 개성공단 상품 전시회를 또 했어요. 올해로 12번째 하는 건데. 네. 공단 닫아놓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이제 뭐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런 희망이 있기 때문에 뭐 정부와 이렇게 협조를 해서 이렇게 그 끈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끈은 놓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네. 입주하고 인터뷰했던 분이 계시죠. 개성공단 입주업체 홍진 패션을 운영하던 정종탁 대표신데요. 다시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정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금은 어디 계십니까? 예, 지금도 베트남에 있습니다. 베트남에. 올 2월 인터뷰 때 베트남에 건너가서 거기 공장에 취직했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그 상태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무슨 공장에 계세요? 제가 뭐 의류 공장을 했었으니까요. 예. 의류 공장에서 생산 관리해주고 있습니다. 의류 공장에서 관리직으로. 네. 어제 개성공단 폐쇄 과정에 대한 그 조사 발표 들으시고는 어떠셨습니까? 참담하죠. 한마디로 해서 이거는 미친 정부하고 미친 강요들하고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지 미친 비서관에다가 네? 그렇게 힘들어가지고 만들어놓은 개성공단을 한순간에 이렇게 폐쇄시켰다는 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을 지시를 하고 예. 그건 일단 불법이잖아요. 그렇죠. 네? 예. 또 그 말을 전해드는 외교수석 비서관이나 또 지시를 국민한테 전달한 통일부 장관이나 모두 다 미친 사람들이죠. 어떻게 대통령 말 한마디로 결국은 뭐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그 당시 이 결정 라인에 있었던 모든 사람 다 너무했다는 말씀하셨는데
미친 정부였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돌이켜보면요, 대표님. 박 전 대통령의 일방적인 결정, 그러니까 참 갑작스러운 결정이겠다 싶었던 정황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많았지요. 많이 있었죠. 아는 사람들은 다 알죠. 어떤 거 기억나세요? 어떤 게? 제가 2월 5일 날 통일부 장관이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들하고 만찬을 했어요. 2월 5일이면은 지금 결정이 이게 2월 8일에 났다 그러는데 3일 전이네요. 그렇죠. 예. 그때 입주기업에서 이제 1월 6일 날 핵실험을 하고 그랬으니까 불안하니까 예. 통일부 장관한테 물어본 거죠. 개성공단은 뭐 별 문제 없겠습니까? 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통일부 장관이 전혀 그런 거 고려하고 있지 않다. 마음 놓고 사업들 하셔라. 이런 얘기를 2월 5일 날 저녁에 한 거예요. 통일부 장관이요. 아, 3일 전.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시하기 3일 전이고 폐쇄 결정 발표하기 5일 전 만남에서도 일주일도 채 안 되는 시간이네요. 그렇죠. 그때만 해도 걱정 마시라. 그렇죠. 걱정 마라. 그러니까 그 다음날 6일날이 아마 토요일이었을 거예요. 예. 그 중대한 결정을 그렇게 이행해버리는가 그 말씀이세요. 그렇죠. 그 공단을 만들려고. 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몇 년간을 밤잠 못 자면서 말도 안 통하는 그 사람들 설득시키고 해서 만들어 놓은 공단 아닙니까? 예, 예. 네? 그걸 어떻게 개인의 생각으로다가 이거를 문 닫어 닫는다고 폐쇄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조사 결과를 보니까 당시에 그 통일부, 주무부처였던 통일부에서는 그래도 이렇게 폐쇄는 안 된다. 단계적 폐쇄를 하자라고 제안은 했다 그럽니다. 근데 이제 묵살이 된 거죠. 그런데 통일부가 뭡니까? 우리 민족의 안내를 보장하는 통일을 하기 위해서 있는 부서 아닙니까? 네? 예. 법적 절차를 걸치지 않은 것 같으면 통일부 장관은 강력하게 난 이걸 못한다고 했어야죠. 그리고 자기들 단계적 폐쇄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당시 있던 사람들 얘기고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누가 들은 사람도 없잖아요. 핑계일 뿐이다, 이제 와서는. 아, 그럼요. 진짜로 그게 맞다고 생각했으면 더 강력하게 대통령에게 요구했어야 된다. 그렇죠. 대통령한테 외교 안보 수석한테 대통령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냥 그걸 발표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내가 대통령하고 다시 한번 와서 만나서 얘기 좀 해보겠다 하든지. 예. 네? 알겠습니다. 너무너무 억울하죠. 너무너무.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을 했으면 내가 인정을 하겠어요. 예.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정부에서 공장 만들어 놓은 데다가 와서 작업하라고 그래서 일거리 없으니까 그 입주기업에 이 업체 저 업체 내가 오다 줘가지고 가동시켜주고 그 죄밖에 없어요. 정부 믿은 죄밖에 없네요. 정부 믿은 죄밖에. 네,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지난해 2월 개성공단을 폐쇄하기까지의 과정, 그 전말이 드러났습니다. 통일부 정책혁신위에서 내놓은 결론에 따르면요. 개성공단의 전면 중단은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일방적인 구두 지시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 2월 8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개성공단을 철수하라 이렇게 구두 지시를 내리자 바로 이틀 뒤에 폐쇄 명령이 통보됐단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도대체 누구와 이런 협의를 했고 결정을 내린 건지 혁신위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어제 이 뉴스 듣고 가장 충격을 받은 분들은 뭐니 해도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이겠죠. 예, 개성공단 폐쇄 1년이 되던 지난 2월에 저희 뉴스 원부자들 다 올려 보낸 거예요. 개성공단이 몇 번 이렇게 폐쇄됐다 열렸다 몇 번 했잖아요. 했죠. 예. 그러니까 입주기업에서도 이제 1월 6일 날 핵실험을 하니까 원부자들 필요한 양말, 기계나 이런 것도 필요한 양만 딱딱 올려놓고서는 필요할 때만 올려갔는데 통일부 장관은 5일 날 그렇게 하니까 6일 날 그냥 다 올려버린 거죠. 피해를 더 키운 거죠. 아하. 통일부 장관이 저렇게 말하는데 괜찮은가 보다 생각하고 원 부자재 그걸 그냥 많이 올려보내셨어요. 북으로. 그렇죠. 예. 그런 얘기예요. 그거 싸그리 하나도 못 갖고 오신 거죠? 하나도 못 가졌죠. 하나도. 에이, 참 얼마나 이게 갑작스럽게 정해진 건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단적인 사건이었다. 이 말씀이세요. 또 있습니까? 최소한도 개성공단 피해기업에 관련된 사람들은 거의 다 이럴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정부가 발표하는 거에 따라서 거기에서 심증을 일상 물증이 없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강하게 정부에다 항의할 수가 없었죠. 그렇죠. 발표가 나던 당일 2월 10일 그날 아침 기억나세요? 어떤 식으로 소식을 전해 들으셨는지? 2월 10일 날 한 12시쯤에서 입주기업 회의에 참석하시는 대표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예.